3일차에 해당되는 아카데미 강의입니다. 3강, 4강 주식편에 해당됩니다만 꼭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가 아니야. 동일해요.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방법론을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출발을 해볼까요? 강의의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 보면은 강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쭉 그 목록을 차례대로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목차가 우리 지난번에 선물거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해놨죠. 실패자들에 대한 공통점을 이론 같지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잘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한 번씩 돌아보면 이유는 다 이렇게 1, 2, 3, 5가지로 나눠보라 해도 다 나옵니다. 원금 집착증과 중독 증상 요 내용하고 오늘 요 내용을 해드릴 건데 순서를 뒤집어서 해드릴 겁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4강이야. 그죠? 4강인데 이걸 3강, 4강으로 해서 4강 거를 앞으로 좀 당길게요.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차트를 설정하는 걸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한테 차트 설정하는 거를 빠르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시장과 선물시장의 파생상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선물 거래를 증권계좌를 썼는데 증권계좌에 대해서 원리를 잘 모르고 썼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론이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규칙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시장과 선물 파생상품에서 코스피 200 지수 뭔지 알죠? 코스피 200 지수는 주가지수 선물 및 주가지수 옵션의 거래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유동성 등을 감안해서 200 종목 후에 이 200 종목 후에 지수 산출을 했다. 그게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유동성이 풍부하고 굵직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 뭔가 기둥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의 200개의 종목군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S&P 500 하면 S&P 500 기업의 500개의 구성 종목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이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소형주 이런 것처럼 기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관리 대상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동 주식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서 시장에서 충분히 풍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1990년에 1월 3일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서 기준으로 삼았다. 1990년도 우리 주식시장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오래됐는데 90년도 1월 3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기준점이 첫 번째 기준은 출발은 100이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100일, 102 뭐 이렇게 쭉 해서 100, 코스피 200 이렇게 돼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있어요. 이 변동성 지수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 키움증권에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아예 이렇게 그래프가 잘, 물론 제가 이제 자기 자신이 믹스를 해야죠. 나한테 맞게끔 믹스를 해야 되지만 잘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옵션 가격을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코스피 200 대형주 이게 아니에요. 옵션 가격을 이용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23이 되면 과열이 들어가기 시작해. 15 이하로 내려가면 변동성이 위험에 대한 위험 변동성이 아예 없어. 시장은 그냥 태평성대야.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가는 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변동성 지수는 공포 지수가 아닙니다. 우리 빕스 지수라고 미증시에는 있잖아요. 공포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의 변동이 높아도 23 넘어가게 되고 하락의 변동이 높아도 23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변동성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돌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생각처럼 그렇게 막 펄펄 끓지 않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잔존 기간에 따라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의 변동성이 가중된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차가 최소한 행사 가격 등등등등
뭐 이렇게 된다. 뭐 글자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있구나. 아, 그렇다면 코스피 200 지수는 여기 선물 지수를 볼 때 코스피 200 지수가의 베이시스 차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변동성 지수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아주 중요하죠. 변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구나. 아, 나는 오늘 열심히 콜옵션을 사고 나는 열심히 풋옵션을 샀어. 근데 안 움직여. 이유는 뭘까요? 변동성 지수가 죽어있기 때문이겠죠. 그 변동성 지수가 막 번쩍번쩍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동이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증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블랙스완이라 해서 뭐 검은 백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회원 중에도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닉네임을 갖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의 경험, 상식을 뛰어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블랙스완이 어디에 이상이 될까요? 코로나 사건들,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뭐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사건, 9.11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블랙스완에 해당이 되거든요.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상식을 뛰어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거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용어로서, 우리 증시 용어로서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고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증권을 그러니까 해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외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거는 국내에만 해당이 돼. 왜냐하면 국내에는 제도를 되게 보완을 강하게 해놨거든요. 사실 해외는 돈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신용 회복을 하고 있어요 라면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통장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 계좌도 개설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개설을 할 수 있으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외는 예탁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높은 거죠. 예탁금만 있으면 크게 규제가 없는 상태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국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는 파생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 사전 교육이 이렇게 10시간 정도, 모의 거래도 10시간, 그죠? 이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한 개인 투자자가 파생 상품에 투자하려면 거래 유형과 투자 등급에 따라서 기본 예탁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고난도 금융 상품은 고객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만 설명을 할 수 있고,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 권유를 해야 한다. 무조건 막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줘야만이 가능하고요. 양도소득세 5월 달에 파생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11%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0%죠. 파생 양도소득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는 1년 동안에 작년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래를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거기서 250만 원을 제한 4,75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475만 원이잖아요. 475만 원 플러스 1%가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돼서 이런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징수 대상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한다. 매년 1회에 5월 말까지 낸다라는 얘기예요. 필요 경비 제외 후에. 여기 또 보시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을 참여하는 신규 개인 투자자는 공격형 투자 경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저 위에 1, 3, 1, 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파생 공격 투자형인데 파생 상품 거래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겁나게 공격형이에요. 근데 나는 거래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사전교육을 3시간을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모의 거래는 5시간을 해야지 합격!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국내 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나옵니다. 3그룹에 해당되는 거, 공격 투자형 외 부적합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내가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신규 거래자가 나는 만 70이 넘었어. 그러면 한 대략 72세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안 열어줘요. 물론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옛날부터 계좌를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전교육을 10시간을 해야 돼. 그리고 모의거래도 10시간을 해야 돼. 어떻게 돼? 포기! 난 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한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거래 유형과 투자 등급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자, 투자 등급 있죠?
우리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됩니다. 돈육 선물 이런 거는 뭐 50만 원이니까 뭐 별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선물 및 옵션 매수, 변동성 지수 선물은 제외를 한다. 그죠? 아까 변동성 지수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 및 옵션 매수는 1등급 1,000만 원, 2등급 1,500만 원이야. 예탁금이에요. 기본 예탁금. 옵션 매도를 하는 전체 거래자들은 기본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1,000만 원이 있더라도 나 옵션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주어져요. 이 사람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증권회사에서 오케이 당신 해도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옵션 매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거의 다 2,000만 원 있어도 잘 안 돼. 2,5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2등급에 평균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한 계약이라도 하려면 1,5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만이 한 계좌라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내가 오늘 손익이 3,000만 원이 났어요. 내가 자본금이 1억이었었어. 난 오늘 손익이 3,000만 원이 나니까 돈을 싹 뺐어. 그러니까 1억 주식은 보통 이틀이 걸리는데 얘네는 수익은 다음날 인출할 수 있거든요. 선물은. 그래서 내가 수익을 3,000만 원을 남겨놓고 자본금을 1억을 싹 뺐어. 난 3,000만 원 있으니까 나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래 못합니다. 왜? 이 손이 그날에 계좌 잔고에는 잡히지만 이 돈은 다음 날이 되어야만이 내가 돈을 입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거래가 안 돼.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예탁금이 가치가 들어가서 붙어줘야만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식시장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변동성 지수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자, 차트. 우리 항상 이렇게 툴바에 보면 이렇게 차트 갖고 와요. 여기서 차트를 갖고 올 때 변동성 지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쭉 보이죠? 선물 차트를 하셔도 안 됩니다. 주식 차트를 하셔도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업종 차트를 갖고 와야 돼요. 업종. 코스피 종합지수 일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키움 거니까 키움 거 기준으로 할게요. 코스피 지수 일봉, 코스닥 종합지수 일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업종이잖아. 변동성 지수도 업종이 돼요. 여기 딱 보시면 누르면 뭐가 나와요. 뭐 많은 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늘상 봤던 게 요거다 보니까 이전 종목은 조회 종목은 삭제가 되어 있다. 뭐 나와? 종합지수, 그죠? 변동성 지수 603, 키움증권 기준으로 603이에요. 코스닥 종합 100일, 코스피 200, 20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코스피 200은 우리 선물지수 볼 때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는 거야. 371.04? 오늘 선물 지수는 371.85?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높으네? 당연히 콘덴고 현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던 변동성 지수.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변동성이 이렇게 쫙 터진 날이 있잖아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2024년 4월 19일이야. 2024년 4월 19일. 자, 이거 비교 한번 해봅시다. 4월 19일 날이 언제일까요? 4월 19일. 이 날이네, 이 날. 자, 이 날 보이시죠? 이 날이에요. 이 얘기는 변동성 지수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 급락을 해도 변동이 높고요. 급등을 해도 변동이 높은 거예요. 오로지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이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변동성은 지수에 대한 변동이 낮아져 있다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날 아마 장중 11포인트 뭐 이때까지 갔었을 겁니다. 근데 일봉을 보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서 보세요. 변동성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면 얘는 급등을 했다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도 맞고 또는 변동성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지수의 움직임이 하루의 변동이 엄청 크구나야. 얘가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니까 급락을 하던 이 변동성 지수가 역별로 쭉쭉쭉 가는데 여기에 수치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는 23을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 준비를 해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공식 같아. 내가 만약에 보고 있었어. 자, 분차트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변동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지수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보면 얘는 막 실시간처럼 막 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변동성이 이렇게 죽다가 후반에 가서 얘가 상승을 하잖아. 퉁퉁퉁퉁 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퉁퉁퉁퉁 하니까 이 변동성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퉁퉁퉁퉁 하락을 했죠. 그 쟤는 상승을 하고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 뭐 분봉을 보고 이걸 초 단위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일봉을 보고 판단할 때 아 여기구나 23이 넘어갔네. 자 18이 넘어가면 평균치야. 18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죽어가.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15가 오면 아우 포기. 난 이제 하락도 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걱정 없어. 야 하락을 해도 무조건 매수가 들어와 라고 하는 게 보통 15야. 그래서 15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용감하게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경계심을 싹 풀어주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 23, 18, 15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꾸물꾸물꾸물거리다가 갑자기 쫙 양봉을 뽑으면서 18을 올라가면 뭐가 돼요? 아 하락 변동이 또 크게 터졌네. 위험 리스크가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변동성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아까 설명해 드렸었던 변동성 지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오늘은 주식 코너로 좀 했는데 이거 뭐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원금 집착증과 매수 가격 집착을 버려라.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점검해라. 이거 정말 이론 같은 얘기잖아.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돈이 없어서 못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식 계좌에 대한 관리 방법 이거 꼭 읽어두셔야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론으로 쭉쭉쭉 가볼게요. 원금 집착증 대다수가 파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잃었던 그 돈만 찾으면 돼요. 내가 돈을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요. 지금은 내가 얼마를 잃었는지도 몰라요. 아유 저도 그래요. 옛날에 배울 때는 얼마를 잃었는지도 몰라. 물 길어갔다 붓고 또 봐도 표가 안 나.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원금 집착증을 하면 할수록 조급해져. 매수 가격을 특히 주식하는 분들 매수 가격에 대한 집착증을 버려라. 원칙 매수, 분할 매수로 원칙과 기준이 있는 매수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 이론적인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매수를 잘못했어. 손실 인정해라. 손실 인정해. 그래서 어떻게 돼? 손실 인정해가지고 옛날에 종목 상담 겁나 많이 하잖아. 뭐 물어봐. 실적은 어떤데요? 뭐 본인이 실적 알아서 뭐 할 건데. 그 뭐 상세히 나온다고 뭘 할 건데. PBR이 어떤데요? 알면 뭐 할 건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해서. 그게 냉정하지 못한 거. 물리면 그냥 장기. 그죠? 나는 물리면 그냥 가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손실 인정, 선택과 집중, 냉정함 이런데 좋은 원금 집착증이 있죠. 좋은 원금 집착증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나쁜 원금 집착증은 뭐예요? 매수 가격에 대한 집착, 손실 복구에 대한 집착, 원금 복구에 대한 집착, 심리. 자, 이 얘기는 주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파생도 다 똑같이 해당돼. 매수 가격 내가 지금 나스닥을 얼마에 진입을 했는데 매도에 진입했는데 매수에 진입했는데 자 오늘 시장을 딱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또 다 상승을 해.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매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매도 가격에 대한 집착만 하는 거야. 아니면 빨리 잘라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됩니다. 손실 복구. 저건 손실을 봐야 되니까 난 매도를 했어도 지금 이 시장이 올라가다 분명히 꺾일 거야 라고 해서 막 복구에 대한 심리가 커져. 원금 복구에 대한 심리도 커지고 이래서 실패를 하게 돼.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러죠. 자,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줘요? 잃지 않아야지. 잃지 않아야만 기회가 올 때 돈을 벌 수 있다.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언젠간 온다. 종목 선정에 대한 신중함, 특히 파생도 아니고 주식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러겠죠. 종목 선정의 신중함이 아주 중요하게 되며 최소 80%의 확률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고 최소 2번 정도를 분할 매수해서 비중 조절을 한다. 주식은 한 번 절대, 우리는 파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 번 진입한 걸로 뭐든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형주의 주도주든 또는 테마주든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점 대비 50%가 대형주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원금만 집착하는 매매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급락장은 반드시 있다. 모든 시장은 뭐라고요? 우상향. 그죠? 주가와 경제는 산책 나간 주인과 어떻게 간다 그랬어? 주인과 강아지의 모습과 같다. 주인이 가면 강아지는 쫄랑쫄랑쫄랑거리고 쫓아간다. 강아지가 앞질르기 되고 뒤따라오기도 한다. 이게 산책 나간 강아지와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론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는 주식은 처음이야. 주식이 어서와 반가워. 우리 집 한국이 처음이지가 아니라 주식이 처음이지. 예비자금 50%, 자기 들어가는 50%. 주식을 많이 했다가 쉬었다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팍 찌르면 좋겠지. 근데 한 번에 팍 찔러가지고 돈이 다 되나요? 안 되기 때문에 5대5.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8대2. 한 방에 80%팍 들어가 놓고 20% 정도는 예비비로 그래도 언젠가 물 타야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손실 수익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본인 스스로가 자금에 대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파생도 똑같습니다. 원금 집착증과 중독 증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큰 수익 또는 뭐라고요? 손실 후에는 반드시 쉰다. 이거 밑줄 짝이야. 30에서 50% 수익 발생 후에 주식 기준으로 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인출을 해라.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발생 시에는 마음의 여유를 두고 다시 준비를 해라. 손실 나올 때. 주식 투자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자. 큰 수익이 나면 반드시 모든 수익금을 인출하고 그 기억을 잊는다. 빚을 청산하고 여유자금으로 해라. 주식은 현금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자, 이게 지금 장에 안 먹히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는 이론이 돼. 무슨 얘기냐. 하락장일 때 내가 그거 어떻게 들어갈까? 폭락장이다 이거야. 1차 매수 시점. 폭락장인데 1차 매수 시점. 내가 이거 삼성전자를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6만 원 오면 살려고 했어. 근데 양이 폭락을 해. 그럼 매수를 안 해야 돼. 늦추라는 얘기예요. 2차 폭락할 때 야, 씨 좋아. 왕차. 요거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얘기가 너무 잘 써먹힐 것 같아. 어디에? 선물 거래에. 지표 발표 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표가 발표하는데 나는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급락을 했다죠.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는 거가 매수잖아. 근데 급락할 때 이거 바닥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장대 음봉이 너무 커. 그럼 어떻게 매수 일단 벗어나. 통과. 자, 음봉이 하나 크게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1차 매수 자리는 한번 온다. 물론 거기다 팔딱팔딱 거리는 거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30% 사고 싶었는데 10% 정도만 사. 물론 한 번에 휙 돌아서는 장도 있지만 굉장히 세게 빠지는 장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2차 매수 때는 마찬가지로 30%, 3차까지 갔었을 때 50% 이렇게 채우면 진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폭락할 때에 이게 캔들과 같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내가 10분짜리를 본다면 4개가 될 것이고 30분짜리를 본다면 2시간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다가 해당이 되느냐에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파생할 때 제가 주식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게가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차트는 삼성전자야. 이게 꽤 며칠 됐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패턴 종목은 기관과 개인의 보유 비중에 골든 크로스를 주목해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쭉쭉쭉 읽어드리고 차트 설정하는 거 해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동평균선 하나도 안 해놓고 6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그려놨어. 일봉이잖아. 우리 다른 것들은 보통 분봉을 갖다가 놓고 보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만 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크로스. 자, 여기 보면은 개인의 보유 수량은 뭘로 해놨어요? 파랑색. 기관의 보유 수량은 뭘로 했어요? 빨강색. 외국인의 보유 수량은 뭘로 했어요? 검정색. 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었던 서서히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올라온 것은 2022년 10월 달부터이고 그때가 가격이 얼마야? 52,500원. 자,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로 여기에 포인트 골든 크로스를 낸 자리는 얼마예요? 2023년 6월이야. 2023년 6월이고 지금은 2024년도 5월인데 1년 11개월 전이잖아요. 11개월 전의 가격대 이때가 얼마입니까? 62,000원대야. 지금 얼마대예요? 80,000원대야. 삼성전자 62,000원대 이러면 30% 이상인 겁니다. 자, 만약에 나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삼성전자 외에는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1년 동안 30%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를 85,000원대에 물려서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 반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진입 가격을 잊어버리고 저점에서 올라온 폭은 계산하지 않은 채 오를 것만 계산하는 거야. 85,000원이 내 매수가인데 야 이제부터는 9만원, 95,000원 증권사에서 10만 전자 얘기하네. 이렇게 돼. 과거에는 어디가 나 물 타고 싶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젠 좀만 올라가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증권사에 말 귀도 안 기울이던 사람이 막 팔랑귀가 되고 막 이렇게 귀가 커져. 보통 그냥 예를 들어서 51,800원짜리 52,000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가 얼마입니까? 104,000원이야. 100%가 삼성전자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51,800부터요. 여기까지 86,000원까지 요 로우, LC, 로우 저점 대비 현재가인 여기도 얼마가 돼요? 49%가 올랐는데 고점 대비 하이 86,000원 대비 현재가가 9.7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55%가 오른 거잖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1년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주식을 배우는 주린이라면 저라면 나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싶어요. 용돈을 가서 게임을 하고 뭘 하는 것보다 자 요즘에 주식계좌 만들라고 많이 하잖아. 주식계좌 만들어 놓고 가르쳐. 부모도 계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무조건 매매가 아니라 어느 시장이 어느 시간이 되면 네가 넣었을 때 어떤 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 자, 물렸었을 때도 어떤 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2023년도 6월 달에 여기 크로스하는 이 자리잖아. 여기 대비 올라갔다 내려오고 바닥을 많이 다지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지나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한눈에 알 수 있을까?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 못 견뎌요. 느긋하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골든크로스를 보라는 얘기야. 골든크로스. 이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내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딱 보더라고. 외국인의 크로스가 어디서 나왔어? 이 대량 거래가 나오고 이날 못 팔았어도 1, 2, 3라고 할 때 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그죠? 데드크로스가 나서 우리가 늘상 보는 이 CCI가 60도 선물이나 60으로 하지 주식은 대략적으로 20으로 하는데 20으로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 다 과열인 100 이상을 가지 못하고 0 아래 놓여 있잖아. 그리고 이등평균선 아래에 있게 되고 오실레이터도 빠지지만 얘가 누굽니까? 이 파란색이 누구예요? 개인이야. 그죠? 개인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개인이 결국은 신용 들어가서 스탁론 들어가서 3개월, 6개월, 9개월 가서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행복을 하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래 상승했었던 22년도 7월 이때부터 뭐 올라가죠. 이렇게 그냥 쭈쭈쭉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데 다른 거 앞전에 거를 다 지났다 쳐.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도 아니고 크로스가 외국인들의 이 물량과 기관이라든가 또는 개인과 크로스가 난 시점이 언제냐면 23년도 2월이야.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전쟁 얘기 나왔을 때잖아요. 그죠? 파키스탄하고 이파 사태 나왔을 때잖아. 이때부터 어떻게 돼 있어?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75,000원이야. 아세요? 75,000원이란 가격이요. 제가 그래프를 만드는 4월 달에 234,000원입니다.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수급을 갖고 찾아야지. 자, 얘는 지금 내가 얘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 그냥 얘는 개별주로서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기업인지 그냥 아예 안 보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만들어 주려고 개별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한번 올라오나 이렇게 봤거든요. 오늘 한번 볼게요. 얼마가 되나. 자, CCI도 계속 상단에 약간의 과열권에 있고 덜컹덜컹 거리는데 개인들이 갑자기 급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관들도 매수하네. 이 주가는 너무 싸. 5,000원대야. 근데 S넷이야. 코스닥 기업이겠죠?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 있게 봐야겠다라는 걸로 해봤습니다. 우리 좀 이따 검토해보죠. 또 하나가, 물론 얘는 정말 재료를 수반해서 같이 올랐어요. 재료를 수반해서 왔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 현대비포조선 아시잖아요. 장대 양봉을 뚝뚝 2개 뽑았는데 아직 하나도 없어요. 흔적 없는 거 아시죠?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가 이때 요 무렵에 확 샀어. 좀 먹었어. 팔아. 근데 이게 누굽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팔았어, 외국인은. 외국인은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개인들은 조금 싸게 사서 얼른 팔아먹었어.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떤지를 봐야 돼. 자, 외국인들의 동향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정말 중기 플랜으로 들어왔는지 볼만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내가 그래프를 만들 때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같이 보셔야 돼. 자, 봅니다. 주식 종합 차트 딱 이렇게 올려놔. 자,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주식 종합 차트에.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조금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리 교재 색깔하고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교재 색깔하고. 무슨 얘기냐? 여기 눈에 확 띄라고. 자, 60분 그래프는 한번 동일하게 해봐. 자, 60분 그래프. 자, 요것도 초록색으로 기울기는 2개. 그죠? 자, 밑에 가중이평으로 들어간 저가. 가중이평이 아니야. 저가 이평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조금 덜 초록인 옐로 2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선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선이 이렇게 나오잖아. 일봉입니다. 이렇게만 돼. 모든 그래프에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세팅이 뭐 동부증권도 똑같아요.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세팅은 뭘로 돼 있냐면 그냥 거래량만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죠. 오른쪽 마우스 지표 추가. 그죠? 지표 추가를 보면 쭉 보니까 제가 뭐를 하고 싶었었어요. 제일 먼저 그냥 여기서 보면 CCI는 사실은 선물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 주가가 과열을 알릴까 모를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을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야. 나는 어떤 사람은 스토캐스틱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RSI를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얘를 CCI는 실질적으로 분 차트에서 봐야 되는데 일봉에서도 얘의 지금 느낌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심리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CCI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놓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우리 선물 차트처럼 60으로 바꿀 수도 있고 20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선물처럼 60으로 바꾸면 되게 약해. 그래서 보통 그냥 제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거는 바꾸는 거는 선택이야.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에요.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게 60이에요. 20으로. CCI가 뭐예요? CCI가 편차잖아. 편차.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오잖아요. CCI는 주가 평균과 주가 사이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주가가 주가 평균보다 비교해서 낮으면 100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높으면 0 위에 올라가는 거고 과열이면 100 이상으로 가는 거고 침체면 마이너스 100 아래로 내려가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 자, 두 번째 다시 또 한번 지표 추가. 제가 거래량을 안 놓고 주식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개인의 비중을 봐야겠죠. 자, 여기 뭐가 돼요? 개인의 보유 금액 나왔죠. 개인의 보유 수량. 자, 다시 지표 추가. 기관의 보유 수량. 기관의 보유 금액이 아니야. 수량. 보유 수량. 다시 또 한번 지표 추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외국인의 이렇게 되면 기억 니은이니까 좀 나오잖아요. 외국인의 수량. 이러면 이렇게 나와. 자, 색깔을 바꿔야겠죠. 자, 외국인은 그래. 자, 외국인은 빨강색으로 들어갈게. 자, 빨강색. 자, 나는 기관을 파란색으로 할게. 나는 개인은 하얀색으로 할게. 눈에 확 보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할게.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야. 한눈에 쫙 볼 수 있죠? 잘 보세요. CCI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는 거래량하고 겹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고 CCI도 빼자. 나중에 넣자 얘를. 자, 이렇게 세 개로만 봅니다. 얘가 누구야? 개인. 얘가 누구야? 기관. 얘가 누구야? 외국인.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딱 누구 작품 같아요? HD 현대미포조선은 기관의 작품이네? 그죠? 기관의 작품이네?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S넷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S넷. 저도 몰라요. S넷? S넷은 기관이 샀다 팔았네? 그러나 나쁘진 않네?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 뭐 이 정도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큰 주식으로 봐야 되니까. 자, ATG, HD.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겹쳐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근데 크로스를 잘 못 보니까 어떻게 돼? 자, 맨 밑에 여기 개인이 있으니까 맨 밑에 있는 외국인을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꾹 눌러요. 땡겨. 어디까지 개인 여기 통 하나로 갖다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가. 어떻게 돼? 오른쪽 Y축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기관도 마우스로 꾹 누릅니다. 다시 쭈루룩 가. 어떻게? 눌러.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표시가 돼. 근데 주식은 반드시 뭘 넣으라고요? 거래량하고 보조지표 하나 정도 넣어야 됩니다. 자, 얘를 보니까 개인을 봐봐. 한눈에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2023년 6월 달부터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여기 24년도 1월 달부터 하얀색이 개인이잖아. 이렇게 샀어, 여기까지. 근데 이때의 주가는 여기야. 자, 주가는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개인은 겁나게 샀어. 손실이 어마어마해. 어떻게 돼? 원금 집착증에 가깝겠죠. 매수 집착증이 되니까 어떻게 돼? 양봉 하나 착 뽑으니까 이게 잠깐만 6개월 가까이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금이라든가 손실이 얼른 갖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후회해. 그러고 나다가 얘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때가 또 사. 이거를 조금 더 알면,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외국인이 샀다라고 해서 나쁘고 기관이 샀다라 해서 좋구가 아니라 이 종목은 우리 수급 동향을 딱 보면 나오잖아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네.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네. 이게 나오잖아요. 자, 뭡니까 여기? 기관의 보유 수량이 덜컹덜컹 거리긴 하는데 기관은 이렇게 매수를 주로 늘어갔어. 그죠? 여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개인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은 이 앞전부터 매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관은 여기서부터 샀어. 자, 외국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은 빨간색인데 외국인들은 여기 이 비싼 요 라인 때부터 팔기 시작해. 이렇게 팔아. 그러니까 이 주식의 평균적인 포인트는 누구가 주냐 하면 기관이 주야. 그죠? 기관이 주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기관하고 개인하고 크로스하는 시점을 봐야 되잖아요. 자, 개인이 골든 크로스를 하면 안 돼. 개인이 골든 크로스를 하면 안 되고 기관이 골든 크로스를 해야 돼요. 개인이 크로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크로스한 시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온 것 같은데 개인의 매도 물량하고 크로스한 시점이 여기고 외국인하고의 크로스한 시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 크로스한 시점이 외국인화가 되든 개인이 되든 간에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되든 간에 개인하고 기관이 되든 간에 서로 크로스가, 즉 어떤 종목은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 자, 개인이 기관하고 크로스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또는 외국인하고 크로스를 하고 있는데 개인은 대다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개인은 주로 실패가 더 높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런 그림은 선문에서는 안 나와요. 주식에서만 나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급락하기 시작했었던 NC소프트 아시죠? 자, 이 NC소프트를 봐보세요. 이거는 하도 급락을 많이 한 70만 원, 100만 원 돈에 있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80%, 90%가 하락을 했던 종목이야. 이 종목을 쭉 보시면 23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자, 그냥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날 때 봐보세요. 지금 당장 NC소프트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야. 잘 보세요. 저런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드린, 선물은 선물이고 주식은 주식이야. 그죠? 하나 에어로는 아직까지 유지야. S넷은 그냥 가별주래. 현대비포는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대. 자, NC소프트를 저렇게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아직도 멀었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얘를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개인이 많이 사고 너무 토막을 하던 얘가 NC가 최근에 잠깐 올라가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고 개인이 팔기 시작하네. 근데 얘는 아직 크로스가 안 났어. 그러니까 매수가 이게 싸다라고 덥석 물을 것도 아니야. 기다리면 돼. 이거는 우리가 국내 주식에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해외 주식도 똑같아.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어떻게 돼? 굳이 여기에 무슨 신호 검색 개뿔 있으면 뭐해, 신호가. 물리면 그냥 장기 홀딩인데. 그러니까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수급이잖아. 주식시장은 온리 수급이잖아요. 파생하고 또 다른 점이잖아. 파생은 아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변동성 지수도 봐라, 뭐도 봐라라고 하는데 막상 거래만 딱 하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분 차트만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향후 몇 개월 후를 볼 수 있게 되지만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크로스가 되면 야 나도 이거 한번 홀딩해서 롱런 한번 해볼 만하네. 연말 한번 가볼까?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